어디서 이런 시국창 냄새 풍기는 인간이 여길 감히 기어들어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가득한 최고급 호텔 루비홀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낡은 장화를 신은 채 나타난 68의 노인, 바로 오늘 주인공인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인생이 결정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사람은 코를 틀어막으며 대놓고 노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멸시하기 시작하죠. 울먹이는 딸의 어깨 너머로 예비 사위마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는 순간 노인의 온화했던 눈빛은 서늘한 칼날처럼 변합니다. 평생 시장 밑바닥에서 배수구를 뚫으며 살아온 청소부라고 비웃음을 당하지만 사실 그의 품속에는 이 자리를 단숨에 박살낼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수백억대 자산마저 발 아래 둘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진짜 주인이 입을 여는 순간 호텔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과연 냄새나는 장화 뒤에 숨겨진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오만한 사돈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방원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장화를 신고 일어섰습니다. 장화 밑창은 이미 여러 번 갈아 끼웠지만 본체만큼은 20년째 같은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는 작업복 바지를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은수 상견례야. 방원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액자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 혼자지만 당신 뭐까지 잘하고 올게. 걱정 마. 방원은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중앙시장. 이곳은 방원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였죠. 25살 때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이후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청가물 행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사과와 배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10년 후엔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20년 후엔 시장 상인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큰형님 오셨습니까? 과일가게 김 사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벌써 물건 다 들어왔네? 예, 오늘은 딸기가 좋습니다. 하나 드셔보시겠습니까? 됐어. 손님들한테 팔아. 방원은 손을 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큰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권위보다는 친근함이 중요했으니까요. 형님, 어제 말씀하신 배수구 청소업체 연락 왔습니다. 시장관리 반장인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언제 온대? 다음 주 월요일이랍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막히지 않게 잘 관리해. 방원은 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죠. 형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태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메인 배수구가 터졌습니다.
오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방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메인 배수구는 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시설이었죠. 만약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야? 동쪽 수산물 구역입니다.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방원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산물 구역에 도착하자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바닥에 오물이 흘러넘쳤고 상인들은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업체 불렀어? 불렀는데 2시간은 걸린답니다. 지금 다른 현장에 있대요. 방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시간이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상인들의 하루 장사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위생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공구함 가져와. 예. 형님이 직접 하시게요? 빨리 안 가져와? 태수는 급히 공구함을 들고 왔습니다. 방원은 장화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배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았지만 방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전등. 태수가 손전등을 건넸습니다. 방원은 배수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렌치 큰 거. 방원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감촉이 손에 감겼습니다. 오물이 옷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구조를 제일 잘 알아. 방원은 렌치로 파이프 연결 부위를 조였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0분이 지나자 역류가 멈췄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배수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휴. 방원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오물범벅이었습니다. 작업복은 물론이고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손톱 밑은 말할 것도 없었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원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뭘 당연한 일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전화 받으세요. 비서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따님 상견례가 20분 남았습니다. 방원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0분. 호텔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씻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큰일 났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아, 차 빼. 예. 이 상태로 가시게요? 응. 내 딸은 이런 아빠 모습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방원은 오물 묻은 손을 물로 대충 헹궜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위에 준비해둔 재킷을 걸쳤습니다. 물론 냄새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형님, 샤워라도 하시고 가시죠. 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괜찮아. 방원은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시장을 빠져나가 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나만 여기 안 어울리는 사람 같네. 방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폈습니다. 손톱 밑에 때, 작업복에 밴 기름 냄새, 장화에 묻은 진흙. 이 모든 게 그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차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문에는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고맙다. 방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화이트 카펫 위에 진흙 장화.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방원이 들어서자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로비 중앙의 분수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를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냄새 뭐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방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걸었습니다. 장화 밑창이 하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흙이 떨어졌습니다. 작업복 바지에서는 여전히 오물 냄새가 났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8층 루비홀.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최방원.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섞인 얼굴이었죠. 아, 예. 확인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방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4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방원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남자가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여자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휴대폰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걸 타시는 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방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오물이 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킷은 말끔했지만 안에 입은 작업복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보기 좋진 않겠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해 뛰어다닌 시간들, 배수구에 손을 넣고 문제를 해결한 순간들,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8층에 도착했습니다. 방원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양쪽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발밑의 카펫은 두툼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루비홀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방원은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방 안에는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딸 은수와 예비 사위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중년 부부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민혁의 부모와 누나인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복, 한우, 각종 나물과 찌개.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방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이터, 여기 청소는 나중에 하라고 했지? 민혁의 아버지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이름은 구본식. 대형마트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방언을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진흙 묻은 장화, 젖은 작업복, 오물이 튄 얼굴. 모든 걸 확인한 본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버지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언은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딸 옆자리였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 순간 본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상태로 앉으시려고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방언은 본식을 바라봤습니다. 상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씻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요? 딸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습니까? 본식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코를 막았습니다. 시장에서 배수구가 터졌어요.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시장이요? 배수구요? 본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그의 딸도 킥킥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중앙시장에서 일하세요.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시장. 그렇군요. 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관리 일을 합니다. 관리라. 구체적으로요? 방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배수구 뚫고 시장 여기저기 뒤처리해주는 일이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처리요? 아?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미녀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은수 씨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뭐가 훌륭해? 시장에서 청소나 하는 사람이. 본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건가? 우리 아들이 34살이야. 나름 대기업 다니고 석사 학위도 있고 집안도 반듯해. 그런데 사돈이 시장 청소부라고? 이게 말이 돼? 방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을 확실히 봐야 해. 민혁이 은수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 따로 사죄드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 더 이상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을 지켜온 사람. 수많은 상인들을 이끌어온 리더.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본식 대표님. 방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맞아야 사돈을 하죠. 본식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은수야. 네, 아빠.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방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비릿한 냄새보다 역겨운 인간의 본성. 본식은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민혁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을 하고 있고요. 연봉도 억대입니다. 그는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시장 청소부 딸과 결혼한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님 말씀 좀 삼가세요. 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본식은 아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내려놨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전통시장은 이미 끝났어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다 망해가고 있죠. 방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늙은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막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 기생충이나 다름없죠. 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평생 시장에서 쓰레기나 치우신 분이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이제 뭐 하나 이룬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식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전복을 포크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왔어요. 남편 아버님은 건설회사를 하셨고 남편은 유통업을 하고 있죠. 자산만 해도 수백억은 됩니다. 방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은수는 그 버릇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 나오는 습관이었죠. 최 씨, 본식이 방언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네, 솔직하게 물어보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대충이라도요. 집은 있습니까? 빚은 없고요. 방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작은 빌라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장 근처에 오래된 빌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빌라요? 크기는요? 25평 정도 됩니다. 본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25평?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네요. 그의 딸이 킥킥 웃었습니다. 민혁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시간 낭비하냐? 빨리 끝내자. 조용히 해. 민혁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본식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금시계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최 씨,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도 통하고 문화도 공유할 수 있죠. 방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하시겠네요. 우리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혁이 은수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 꼭 사과해. 내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 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해. 지금 분위기 더 안 좋아지게 하지 마. 민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은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의 떨리는 어깨, 민혁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본식 가족의 경멸 어린 표정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구 대표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딸이 민혁 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도 결혼을 반대하시겠습니까? 본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이요. 그렇습니다. 돈, 지위, 교육 수준. 이런 게 맞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방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뭐요? 제 직업 말입니다. 방원은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도 치우고 배수구도 뚫고 여기저기 뒤처리도 해줍니다. 본식이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결국 청소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원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입니다. 본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이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노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친목회 회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방원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을 놓았습니다. 본식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 최방원. 그는 명함을 다시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역시나 별것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방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는 시장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합니다. 상인들이 싸우면 중재하고 화장실이 막히면 뚫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원은 본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 대표님의 마트가 입점해 있는 건물. 혹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 건물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본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인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본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중앙대로 612번지. 구 대표님의 마트가 입점한 건물이죠. 그 건물 주인이 저입니다. 방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시장 회장이 아닙니다. 건물주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여러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시장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상인들이 제 가족이거든요. 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떼면 금방 나올 겁니다. 방원은 일어섰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 대표님, 수준이 맞아야 사돈을 한다고 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은수야. 네, 아빠. 은수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췄습니다. 대신 안도의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방원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구 대표님. 네. 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오릅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방원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제 진짜 청산할 시간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방원과 은수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방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저런 사람들과 인척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며 5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장선 남자가 방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왜 여기까지 왔어? 급한 서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민준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45살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15년 동안 방원을 보좌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가? 네,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구본식 대표의 마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방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리 경영 조항 위반이군. 네,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구 대표의 마트는 주변 상권을 고의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습니다. 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진술서, 거래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좋아. 계약 해지 통보서를 준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걸 직접 전달하시겠습니까? 방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직접 전달하는 게 예의니까. 알겠습니다. 방원은 은수를 돌아봤습니다. 은수야, 잠깐만 기다려줄래? 무슨 일이세요, 아빠? 마무리 지어야 할 게 있어. 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방원은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민준과 4명의 수행원이 함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8층에 도착했습니다. 방원은 복도를 걸어 루비홀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5명의 발소리가 카펫을 밟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본식 가족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식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부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오셨습니까? 본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달할 게 있어서요. 방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본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되어 있네요. 방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구 대표님의 마트. 다음 달 말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본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계약서 32페이지를 보세요. 윤리 경영 조항입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거나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 대표님은 지난 3개월간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본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상인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구 대표님의 마트는 야채를 납품받으면서 정상 가격의 60%만 지불했습니다. 상인들이 거부하면 다른 납품업체로 교체하겠다고 협박했죠. 본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관행이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방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구 대표님은 시장 상인들을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했죠. 발전 없는 노인들이라고도 했고요. 본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본심이죠. 방언은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건 구 대표님이 준비하시던 신규 사업 부지 등기부등본입니다. 본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네, 제 소유입니다. 방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구 대표님이 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던 부지죠. 신규 마트를 열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땅 주인이 접니다. 본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부지에 이미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설계도 끝났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방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땅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구 대표님 같은 분께는요. 본식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어떡해요?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민혁 씨. 방언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은수에게 뭐라고 했죠? 나중에 부모님께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약혼녀에게요. 민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편이 됩니까? 은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방언은 돌아섰습니다. 민준, 서류 처리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방언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본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방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습니다. 은수야, 이제 괜찮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빠, 응,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방언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수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나를 지켜줘서요. 방언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수야. 네. 배고프지? 시장 가서 국밥 먹자. 은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아버지와 구두를 신은 딸.
하지만 걸음은 딱 맞았습니다. 저 멀리 중앙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방언의 진짜 집이자 진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방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언과 은수는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철물점, 구멍가게, 떡집, 모두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곳들이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정말 놀랐어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방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대단하진 않아.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이지. 그래도요. 건물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방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을 돌아봤습니다. 은수야, 나는 돈이나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가 함께 일하는 시장 사람들, 너 같은 가족. 그게 전부지. 은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왜 맨날 시장에만 계세요? 다른 일은 비서님들이 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좋거든. 방언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진짜야.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 오늘 만난 구본식 같은 사람들과는 달라.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글쎄,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겠지. 방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큰 간판에 중앙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는 발에서 분홍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큰형님 오셨습니까? 과일가게 김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수도 데려왔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은수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은수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생선가게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죠? 배수구 고치시느라.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그거. 잘 작동하고 있지? 네, 완벽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언은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오전에 묻었던 오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야, 저기 국밥집 보이지? 네. 거기 가자. 할머니 국밥이 최고야. 두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야채 가게, 반찬 가게, 건어물 가게. 각 가게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네, 할머니. 둘이요.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언과 은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오래되어 표면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은수야, 이 국밥집이 시장에서 제일 오래됐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60년. 할머니 시어머니가 시작하셨대. 와. 은수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사진 속에 아빠예요? 어디? 저기요. 은수가 가리킨 사진에는 젊은 방언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까맣고 얼굴에는 주름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사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야. 젊으시네요. 그럼 40년 전이니까. 방언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진한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방원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다. 그럼요. 할머니 국밥은 최고죠. 은수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이 맛을 알려면 시간이 걸려. 방원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레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